아이고, 오늘도 전화 한 통 없네. 저녁 뉴스를 보며 전화기를 곁눈질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전화 안 하면 우리 아들, 딸은 영영 연락 안 할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참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지요. 손안의 전화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또 내가 먼저 전화해야 하나, 귀찮게 할까봐 걱정되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몇 달, 심지어 1년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먼저 안부 전화 한 통 없을 때면 그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쌓여갑니다. 지난 설날에도 내가 먼저 전화했었지. 생일에도 축하 전화가 늦게 왔어. 허리 아프다고 했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들 친구들 모임에서 한 번쯤 나눠보셨을 겁니다.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 자식 키우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체념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 오랜 세월 부모로 살아오신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말로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지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의 전화기에 자식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왜 자식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에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지 하며 한숨만 쉬지 말고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 부모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61세 한기숙 씨는 오랜만에 전화한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아들과 통화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었더니 엄마, 또 잔소리 시작하실 거죠? 통화하면 1시간은 잔소리 들어야 해서 부담스러워요. 만나면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에게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점점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미루게 됩니다. 사실 부모의 관심과 걱정이 자식들에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서운하지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둘째, 부모님은 언제나 거기 계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연락해도 되겠지. 다음 달에 찾아가도 되겠지. 하며 미루고 또 미룹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가면 되지 뭐.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부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지만 자식들은 아직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이미 늦어버린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식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셋째, 부모가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내가 뭘 해도 사랑하시니까 연락 안 해도 괜찮겠지. 어차피 엄마 아빠는 내가 하는 일은 다 응원해 주실 거야.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가 부모에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넷째, 바쁘다는 핑계를 너무 많이 댑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연락 못 드렸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정신이 없고 주말엔 친구들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안 나네요. 물론 이해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지요. 하지만 그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길을 닦아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도 그 시절엔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숨 돌릴 틈도 없이 살았지요. 그럼에도 아이들 밥 챙기고 학교 행사 챙기고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말을 굳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그런 가치관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해는 되지만 그 바쁘다는 말이 괜히 더 차갑게 들리기도 합니다. 다섯째, 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57세 최명숙 씨가 말합니다. 왜 전화 안 했니? 라고 물었더니 왜 꼭 전화해야 해요? 카톡으로 안부 물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렸는데 보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만 자식들은 문자나 사진 한 장으로 충분히 소통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SNS에 일상을 올리며 가족과도 소통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앱이나 프로그램을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셈이지요. 하지만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은 아마도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바로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적인 존재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늘 집에만 있고 늘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면 자식 입장에선 변화없는 풍경처럼 익숙해지죠. 관계의 긴장감도 감정의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78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왔던 김영희 씨는 작년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손녀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도 보내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찾아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 연락이 뜸했던 손녀가 할머니, 요즘은 뭐 배우세요? 하고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체된 삶이 아닌 끊임없이 움직이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있는 삶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집 근처 소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가벼운 여행, 그림, 도예, 요리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일상을 가족 채팅방에 짧게 공유해 보세요. 오늘 처음으로 수채화 그렸어. 어때? 동네 산책길에서 만난 고양이. 너무 귀엽지? 이런 새로운 취미나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요즘 유튜브 보고 요리 배우는 중인데 생각보다 재밌네라고 말이죠. 매번 똑같은 부모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모가 되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 호기심이 연락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담 주는 사람이 아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관계는 심리적 압박이 강한 존재입니다. 68세 박정호 씨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박정호 씨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해서
왜 연락 안 하니? 언제 오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손자가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 전화 올 때마다 힘들대요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후로는 전화 방식을 바꿨죠. 오늘 동네 친구들이랑 바둑 두었는데 이겼다. 텃밭에 심은 상추가 잘 자란다 같은 일상을 가볍게 나누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답니다. 심리학자 잭 브램은 이를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강하게 다가올수록 오히려 본능적으로 물러서고 싶어지는 심리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성인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가장 중요한 열쇠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에게 질문보다 이야기로 접근해 보세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보다는 오늘 커피 마시다 네 생각이 나서 한번 목소리 듣고 싶더라 라고 말해 보세요. 언제 한번 오니? 보다는 날씨 좋다. 이런 날 너랑 산책하면 좋겠더라. 이런 식으로요. 연락이 와도 너무 이것저것 캐묻기보단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요즘 회사는 어때? 남자친구는? 결혼 계획은? 이런 질문 대신 이렇게 연락해줘서 고맙다.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라고 말하면서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도 보여주세요. 너의 선택을 믿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고 말이죠. 부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계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역할을 내려놓고 하나의 인간으로 자식을 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평생 부모라는 역할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주는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 이런 역할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식은 영원히 어린아이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65세 최명준 씨의 경우를 들어보세요. 최명준 씨는 언제나 딸에게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죠. 어느 날 딸이 아빠, 나도 이제 40대인데 매번 아이처럼 대하지 말아줘라고 말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조언보다는 저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데 집중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는 식으로요. 그랬더니 딸과의 대화가 더 깊어지고 오히려 딸이 저의 의견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판단이 아닌 수용. 그게 관계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자식이 성인이 된 이상 부모도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리브랜딩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눠보세요.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라고 말해보세요. 조언보다는 대화, 지시보다는 공감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부모가 아니라 멋진 어른으로 다가가 보세요. 이런 건강한 경계 설정이 이루어질 때 자식들은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되고 관계의 질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는 긍정적 무관심이라는 조금 낯선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무관심이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반응보다 패턴을 보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부모가 자식의 한 번의 연락, 한마디 말에 일희일비하면 관계의 주도권을 놓치기 쉽습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패턴,
즉 그 사람의 지속적인 반응 양상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한번 연락을 안 했다고 너무 서운해하거나 한번 찾아왔다고 지나치게 기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오히려 관계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의 한 번의 무심함에 상처받기보다는 전체적인 관계의 흐름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뜸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지 마세요. 한 달, 두 달 단위로 자식의 태도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연락 패턴을 기록하고 변화 포인트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은 연락해야지. 명절에는 당연히 와야지. 같은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은 과거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소통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바쁜 시즌에는 연락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이해하세요. 모든 명절, 기념일에 함께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때로는 올해는 어려우면 다음에 시간 날 때 만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작은 연결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짧은 문자 메시지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간단한 이모티콘 하나도 소중한 소통으로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일정 기간 연락이 없어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상상을 줄이세요.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면서 자식 생각으로 하루 종일 마음을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긍정적 무관심을 실천하면 자식들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식과의 소통에서 가벼운 소식 전하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과 통화할 때 깊은 대화를 나누길 원하지만 때로는 그런 기대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가 아니라 관심의 잔재를 남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과의 대화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날 생각했구나. 아빠가 내 일상에 관심 있네라는 잔상은 오래 남습니다. 이 작은 잔재들은 부담 없이 쌓여가는 정서적 연결의 증거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는 작은 순간들의 누적이 큰 사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상의 작은 교류가 관계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죠. 가볍게 카톡으로 사진, 음악, 일상 한 줄만 공유해 보세요. 오늘 이런 노래 들었는데 너 생각났어. 시장에 네가 좋아하던 고구마 많더라.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 너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자식의 관심사나 취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가수 소식 봤어. 네가 관심 있어 하던 그 책. 도서관에서 찾았어 같은 메시지는 나는 너의 관심사를 기억하고 있어 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정기적인 짧은 관심의 흔적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자식이 반응하기 쉬운 소통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호하는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보다 문자를, 어떤 사람은 메시지보다 사진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다양한 소통 방식을 시도해보고 자식이 가장 편하게 반응하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자식의 생활 리듬에 맞추어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연락하거나 주말에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답장을 요구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쁘면 나중에 봐도 괜찮아 라는 말을 덧붙이면 자식은 부담 없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식에게 늘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평이나 요구, 걱정보다는 감사와 긍정의 메시지가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식의 성장과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해 주세요. 자식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넌 그냥 있는 그대로 소중해.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라는 말은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가볍고 지속적인 소통의 끈을 유지하면 자식들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의 안내자로 살아왔습니다. 아기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손을 잡아주었고, 학생 땐 밤새 공부하는 곁을 지켜주었죠. 성인이 되어서는 인생의 고비마다 조언자로 곁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역할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조율자, 그것이 바로 지금 부모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5가지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늘 그 자리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며 변화하는 사람이 되기. 자식의 호기심은 새롭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사람, 그런 부모가 되어보는 거죠. 셋째, 지나친 간섭 대신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식과 어른 대 어른으로 관계 맺기. 넷째, 적당한 무관심 속의 따뜻함으로 자식에게 자유를 주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기. 다섯째,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 가벼운 일상의 안부로 연결의 끈을 이어가기. 잘 지내니? 보다 오늘 햇살이 좋아서 너 생각이 나더라는 말 한마디가 더 깊게 마음에 닿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부터 자식에게 질문 대신 일상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전히 먼저 연락하지 않는 자식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부모가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내디딜 때 자식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아빠,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하는 자식의 목소리를 기대하며 오늘부터 작은 걸음,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함께 진화하는 여정입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에 오늘 이 시간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